안녕하십니까. 열린 JTB 서주영입니다. 제86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 본선이 5월 12일 남원시 광활루원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 춘향 선발대회는 1950년부터 시작된 아주 유서 깊은 대회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탤런트 이다혜, 박지영, 윤소나, 장신영 등 미스 춘향 출신들이 아주 방송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와 미주, 중국 등 해외 동포 3명을 포함한 32명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JTB 전주방송은 진선미, 정숙현, 또 해외 동포상을 놓고 경쟁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 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요. SBS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의 이 본선 대회를 방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JTB 전주방송은 앞으로도 이렇게 질 높은 방송을 또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JTB 전주방송의 20대 총선 후보 토론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시청자 위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주비전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과 정영득 교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전라북도 예술인 총연합회 이흥재 부회장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지난 4월 13일에 20대 그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전북 지역에서는 10개 선거구 가운데에서 아주 치열하게 이제 펼쳐졌는데 관심을 끌었던 선거구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아마 이번 20대 총선은 선거구 획정에 따라 전북은 기존의 11개 선거구에서 10개 선거구로 조정되면서 정치적인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도적인 양당 체제에서 3당 출연으로 모든 선거구가 관심 선거구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 모니터에서는 2개 지역의 선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시청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관심을 끌었던 선거구는 제가 투표했던 선거구로서 전북권에서 여야가 서로 비중 있게 대립구도 양상을 띠면서 전국적인 초미에 관심을 보였던 결과적으로 박빙의 구도였던 전주을 선거구와 또 한 곳은 중량급 후보가 출연한 전주병 선거구도 함께 시청해 보았습니다. 네, 전주, 을, 병 다 그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선거구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위원님께서는 어느 선거구가 가장 관심을 끌었나요? 예, 저도 아마 도민들이나 거의 같은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과연 여당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마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 저도 전주 을에 네.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근데 이번 선거가요, 이제 선거구 획정도 그렇고 공천 작업도 늦어지면서 깜깜이 선거가 되진 않을까 좀 우려의 목소리가 참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총선 때에 비해서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좀 낮지 않았나 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또 위원님들의 평가는 어떤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굉장히 그 우려를 많이 했죠. 과연 선거 날짜에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네. 혹시 좀 미루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었는데 의외로 그 투표에 참여했던 그 투표일이라든가 또 평상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래도 그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서 결과는 좀 우려했던 그 이상으로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네.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거구 획정과 공천 작업이 늦어지면서 아마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설계되지 못한 점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먼저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정당 간의 유불리가 분명히 아마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주도권적인 어떤 싸움으로 이 아마 전체적인 부분이 좀 늦었던 것 같고요. 또 공천 작업도 아마 정당 정치를 표방하기 때문에 일부는 인정하지만 공천 일정을 지체한 것은 유권자를 좀 무시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선거는 아마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각 정당이 경제와 정치라는 키워드만 부각을 시켰고 정작 국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어떤 교육이랄지 복지 또 민생 관련의 수건 정책들이 가려진 것은 국민들의 눈에는 정치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공약도 정석적 부분에서 좀 제대로 설계되지 못했고 또 정석적 부분에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측면에서 보면 낮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1차적인 책임은 정치인 유정자이고 2차적인 책임은 유권자인 우리 모두에게도 자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저희 JTB 전주 방송도요, 좀 정견과 정책 문화 중심의 그런 선거 방송을 만들고자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좀 다양하고 또 공정한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를 한 거였는데, 이 전라북도 그 10개 선거구 가운데 8곳의 그 국회의원 후보들이 나와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번에 익산시장 그 후보 토론회도 같이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20대 총선 토론회에서 좀 관심을 끌었던 거 하나씩 선정을 해주시고 전체적인 이 후보 토론회 시청 소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저는 3월 30일에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전주 을구하고 또 4월 1일에 진행했던 전주 병 선거구의 토론회를 집중적으로 시청을 해봤고요. 이 시청 소감을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성과 짜임새 있는 토론 포맷을 잘 구성을 했고 또 후보자의 검증과 비교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봅니다. 물론 후보자 간의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토론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특히 사회자께서 진행에 대한 정확한 시간 설정과 또 토론에 대한 조건 등을 잘 제시를 해 주셨고 또 사회자 질문 내용도 사전에 통제하에 토론의 편파성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정확하고도 매끄러운 진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토론의 운영 방법에는 순서와 공약, 정책 이런 어떤 정확한 운영 포맷을 잘 구성을 해서 후보자 간의 원만한 진행으로 유권자에게 선택의 판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공했던 점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좌석 배치는 뭐 추첨 없이 정당 기호의 순서에 따라서 배치를 했고 또한 후보자를 비교하고 또 검증하도록 다양한 운영 포맷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기조연설, 주도권을 겸한 통제권 부여 방식의 상호 토론. 아마 이것이 가장 토론의 핵심적인 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또 주도권을 겸한 통제권 부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형식을 갖추면서 마무리 발언까지 이렇게 유권자에게 후보를 검증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도록 제공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운영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공정성과 또 진행에 있어서 좀 좋은 점을 꼽아 주셨고요. 그렇다면 부회장님께서는 어떤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프로그램 편성이나 진행은 아주 그 다른 방송에 비해서 아주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가령 전주 갑이나 전주 병 같은 경우에 두 당의 총선 후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던 분들끼리 서로 맞붙은 거잖아요. 네. 막상 상대방의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이 아니라 일종의 공격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하면서도 이게 그 공개된 또 TV로 중계가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두 분의 이 선거의 결과 이후에 이미지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하고 굉장히 좀 아쉬움도 많이 느끼고 그랬습니다. 아, 네. 그 20대 총선을 토론회를 시청을 하시면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잘했고 아쉽고 한 점들이 참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총선 후보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 배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후보들 간의 그런 대립도 조금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점을 참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20대 총선 토론회를 시청하면서 1차적으로 후보 간의 공약과 정책 또 지역의 현안 등이 밀도 있게
또 공정성 있게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상황을 보면서 이것을 시장 논리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는 재화를 교환하면서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마케팅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서는 이 품질 보증서와 같은 어떤 정책이나 공약, 이런 비전을 통해서 후보자의 어떤 득표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TV 토론 방송회를 기획하고 진행하는데도 이런 관점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과거에는 오프라인 방식의 후보 토론회가 진행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토론의 어떤 패러다임이 온라인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후보자의 견해와 또 제시된 공약, 또 정책 검증 이런 것들이 순서에 의해서 잘 정리가 될 때 우리 유권자에게는 아마 이 판별을 하는데 용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제시가 충분히 검증이 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일부 공약은 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관심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직접 선거 지역의 어떤 유권자를 좀 찾아 나서서 또 이분들의 의견을 좀 영상으로 좀 받아서 우리 토론회 중간중간에 이걸 좀 접근시켰다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또 두 번째는 생방송 여건에 따라서 토론회에 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이랄지 또 자막 방송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들이 이제 옥의 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 등이 이제 밑에 스크롤을 통해서 쭉 이게 열거가 됐는데 후보자가 등장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화면에 좀 한번 이렇게 한 번 정도 부각시켜서 들어갔다면 훨씬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유권자의 목소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제 뭐 자막이나 수화 방송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님께서는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실까요? 비교적 전반적으로 그 흐름을 보면 거의 다른 방송사하고 그 질문이나 분위기들이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일정한 제한된 지역이고 또 후보가 똑같으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JTBC 전주 방송만에 정말 시청자들이 유권자들이 궁금해하고 꼭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꼭 하나만이라도 더 특징적인 게 있었으면 이 후보자 토론회가 훨씬 더 유권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른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쭉 지켜보면 큰 틀에서는 거의 엇비슷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이제 그 지상파 3사가 다 각 후보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른 이제 방송국이나 저희나 이제 좀 질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비슷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각 사를 이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차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전주 방송만의 그런 잘한 점, 강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 주실까요? 네네. 먼저 지상파 3사에 대한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토론이 제도화된 이래 후보자 선거 TV 방송 토론은 아마 참여주의의 어떤 정치 문화 또 정착을 위한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후보자 그 TV 방송 토론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상파 3사 모두가 후보자 토론의 기본 구조와 또 토론 포맷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사 모두 전체적으로 토론 포맷이 과거에 사회자 중심 방식에서 최근에는 사회자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호 토론 방식으로 포맷했다는 부분이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상파 방송인 M사와 K사 대상으로 전주, 울구와 병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후보자 토론회는 어떤 방식으로 좀 구성이 됐는가. 거기에는 이제 진행 방식이랄지 참석자 배치, 또 화면의 구성, 편성된 시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대동소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토론의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특성도 한번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3사 모두 거의 맥을 같이 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
TV 토론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주로 이제 토론 포맷 등을 중심으로 이제 한번 살펴본 내용을 한번 더 열거를 하면, M사는 전체적인 토론 포맷을 역시 후보자 중심으로 했고요. 또 사회자는 외부의 MC를 투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 순서를 보면 거의 포맷은 똑같은데요. 약간 다른 점들은 이제 이 후보자, 유권자에 대한 영상 질문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던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질문에서 어떤 주제의 어떤 이슈화 대응도 약간의 차이점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진행의 특징에서 보면 지역 유권자의 영상 질문이 상당히 저한테는 상당히 와닿았고요. 또 이렇게 장시간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럴 때 M사 같은 데는 약간 중간에 텀을 이렇게 커트해가지고 일반 어떤 홍보성 내용을 좀 이렇게 피력했던 부분도 좀 차이점으로 보여졌습니다. 뭐 질문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게 이루어졌고요. 토론의 진행 시간을 보면 1시간 12분 정도. 물론 후보자의 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대도 오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또 K사도 보면 M사와 같이 어떤 전체적인 토론의 포맷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진행 순서를 보면 여기도 이제 우리 JTBC 전주방송과 거의 흡사한 어떤 토론 포맷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주도권에서 1차와 2차라고 하는 특이점이 또 여기에서는 차이점으로 보였고요. 여기도 역시 후보자의 탄력적인 수에 따라서 방송 시간은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내용도 역시 3사 모두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됐고,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을구 쪽에는 혁신도시의 인프라 구축, 이것도 상당히 키워드로 부각되어서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K사도 역시 1시간 20분 정도가 배정이 됐고, 주로 이제 주도권 1분, 후보당 5분 30초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사를 보고 난 뒤에 우리 JTBC 전주방송의 토론의 강점을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사와 거의 비슷하게 어떤 진행 포맷이나 어떤 진행 사항들이 같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후보자 중심의 주도권 포맷은 아마 두 사보다는 훨씬 더 정성적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에게 질문한 사회자 공통 질문은 사전에 이제 노출시키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을 기했고, 또 후보자의 정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입체적인 준비 포맷도 잘 갖춰서 정말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선택의 폭과 판단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강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각사의 이제 차별점과 저희 이제 강점을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좀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네, 후보자를 맨 먼저 소개하잖아요. 네. 그런데 K사는 추첨을 했대요. 그런데 M사는 또 가나다 순으로 하고, 네네. JTBC 전주방송은 정당 순서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K사는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었고, M사는 이제 외부에 네. 인사를 했는데, JTBC 전주방송은 이제 보도국에서 직접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편성을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그 심도가 많이 달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TV를 시청하는 입장에서 보면 M사는 맨 왼쪽 위에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하는지 제가 전문 용어로는 잘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이게 나오니까 그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꾸 그 이미지가 더 새겨지고 하는 게 좀 독특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끔씩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을 보면 후보들끼리 격한 부분이 되면 진행자가 약간 감정이 좀 고조되는 듯한 그 표정을 네. 느낄 수가 있는데, JTBC 전주방송의 사회자는 어떤 상황에도 그 감정의 미동도 느낄 수 없게 아주 공정하게 프로그램을 잘 이끌고 진행했다는 게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이 프로그램 성격상 정말 중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후보들 시절에는 이거 하겠다, 이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이나 각오를 얘기하는데 대개 예전의 경우 보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언제 어떤 공약이 있었고 내가 뭘 한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게 아마 본인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유권자 입장에서도 거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주년이 됐다, 몇 주년이 됐다 했을 때 당신이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꼭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년이 됐다, 3년이 됐다. 과연 어떻게 지금 하셨습니까? 하면서 그때의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가 나중에 이제 의원이 됐거나 어떤 단체장이 됐을 때 그 부분에도 훨씬 더 긴장을 하고 더 열심히 챙겨서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좀 중간 점검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의원이 되신 분들 후보 시절에 그런 공약들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예. 좋은 또 아이디어를 또 내주셨습니다. 그 20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이제 10개 선거구 가운데 저희가 8개 선거구에 이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 이유가요. 2개 선거구는 계획했던 그 토론회가 무산이 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됐는데 전북 기자협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를 하면서 후보자의 그런 성실한 토론에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후보자 네. 초청 토론회는 사실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하고 또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자리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정당한 그런 사유가 없이 후보자들에게 불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후보자의 초청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이제 정책과 공약 이런 것이 이제 검증하는데 특히 이 검증하는 것은 이제 시청자이고 또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화면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그 사람이 어떤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견 발표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전북에서도 아까 잠깐 앞에서도 잠깐 질문을 해 주셨는데 2개 선거구가 정당한 어떤 사유 없이 후보자가 토론회에 불참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고요. 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되어서 민주주의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가 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 점은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지역 구민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선거가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또 설상 사유가 있다고 해도 토론에 불참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토론 불참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 뭐 선거법 개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아마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는 뉴미디어 시대이고요. 정보화 시대입니다. 올바른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또 이제 후보 상호 간의 TV 토론, 또 온라인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어떤 다양한 채널들이 더 확장되어서 우리 유권자들이 또 바른 어떤 그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 어떤 선거든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게 바로 유권자들의 힘으로 또 시청자들의 힘을 모아서 참여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시작이다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후보들도 그렇지만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힘을 모아서 그러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게 앞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향후 이제 후보자 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이제 또 지역 유권자 선택에 도움이 되려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또 2년 뒤면 이제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향후에 이런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심층 검증하는 발판을 아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아마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과 공약을 통해서 유권자가 만족하고 원하는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후보자 토론회 전에
토론회 개최 안내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을 사전에 지역 유권자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서 질문도 좀 구성을 좀 하고, 네. 또 그분들의 영상도 좀 준비를 해서 좀 더 생동감이 있는 다양한 어떤 진행 포맷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또 민의에 기반한 유능한 능력자 대표자가 선출되어서 지역의 어떤 수건 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패러다임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을 아마 유권자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론회 중간중간에 투표를 뭐 독려하거나 또 그의 어떤 그 공적인 어떤 문구를 좀 준비를 해서 많은 어떤 시청자들이 좀 그 방송을 좀 볼 수 있도록, 토론을 볼 수 있도록 좀 그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수의 유권자가 적극적인 투표를 함으로 하여금 소수의 유권자가 이제 다수의 지배라는 등식을 좀 깰 수 있는, 깨서 어떤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다수의 유권자들 통해서 선택을 통해 유능한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방송의 홍보 채널이랄지 또는 토론의 어떤 그 방송, 토론 포맷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JTB 전주방송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는 그런 방송을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제 생각도 뭐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한 가지 저는 그 JTB 전주 방송은 후보자들끼리 충분히 자기가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점을 드러나게 하되 그러면서도 그 지역 유권자들의 어떤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토론회의 중심이 JTB 전주방송에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사회자를 통해서 잘 녹아들게 하는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JTB 전주방송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